재생에너지가 건설 중인 가운데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찬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안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치매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치매 환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치매 간병 실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황폐화될 것이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협의와 설득에 나서고 있어 분위기가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상의 150m 높이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20기의 발전기가 완공될 예정인 이곳은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의 실험 모델격인 실증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 중반까지 모두 500기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해 2.4기가와트를 바다 위에서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개 이상의 발전량으로 지난해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단지 2.8기가와트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고창 부안의 분위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황금어장인 칠산 앞바다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북 바다에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어류가 오가는 통로여서 쭈꾸미와 꽃게, 광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 개발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영광원전 개발과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풍력발전 추진은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냅니다. 거의 한 3분의 2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지금 그놈마저도 내놓으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를 감안할 때 대책이 없다며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면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치단체 입장 변화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6.23 고창군수는 최근 민관협의회를 추진하면서 막지 못할 거면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저희 국민들, 어민들 특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가져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지난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어민들을 만나러 오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습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환경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내외 풍력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가한 해상풍력 국제포럼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말도 앞바다에 1기가와트급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국내외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와 학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내외 풍력발전의 현황을 공유하고 장차 새만금을 발전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2030 계획에 따라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최적지라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힙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경남 창원에 집적된 중공업이 전북으로 이전할 기회라는 비전을 밝힙니다. 풍력의 전후반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라든지 조선, 철강, 토목, IT,
모든 분야. 전라북도는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 2026년까지 말도 앞바다에 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환경 문제로 육상과 해상에 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해 고사 상태에 놓였던 것이 사실. 관련 업계는 새만금이 회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중공업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지만 현재 두산, 효성, 유닛은 세 업체만 남았고 서플라이 체인도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새만금 풍력 투자는 국내 업체 부진 속에 해외 업체가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업계 1위인 덴마크 대사가 참석하는 등 해외 관심도 높았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나온 뒤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부터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까지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롯데에게 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감세 혜택을 주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됐고, 당초에 그 52%에 해당하는 부지를 롯데 측한테 소유권을 다 주고 넘겨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대폭 축소해서 만약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찾아서 임대를 안 줬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됐겠죠. 2010년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자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협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해지를 거부하면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 전주시의 권리를 훼손하는. 백화점의 경우보다 지역 점포의 경우는 3.5배의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만 평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 점포가 7만에서 8만 평 정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만든 부가가치를 그 서울 기업 또는 백화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처음에 백화점이 이제 크게 확장이 돼서 신설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2, 3년 후에 보면 또 다시 또 정상화가 돼서 지방 다른 상권에도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고요.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부분 좀 굉장히 좀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 이제 세수 개편에 따라서 또 세수 수입이 또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에 가용 재원이 한 400억 원 이상이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다른데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도 약 200억 원 이상이 충분히 그 종합경기장 대치설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새로 신설되는 또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후에 그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걸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칠 용의는 있습니다. 네. 그들의 입맛대로 결정한 것뿐이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단 1%도 끼어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밀실계약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 간병에 지쳐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80대 노인의 안타까운 이야기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치매 간병 가족들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 간병인들과 비교해 우울장애를 겪는 경우가 무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군산의 80대 노인. 홀로 10년째 치매 아내를 돌봐오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올해 초 청주에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봐온 50대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 역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간병을 견디지 못한 환자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저귀 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될 터인데 가정에서는 안 되고 요양 시설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장기간 치매 간병을 해온 가족의 경우 50세 이상 평균보다 15%가량 정신건강에 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는 다른 정신질환 간병보다 우울장애를 겪는 경우가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매 간병인들을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보건소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주 지역 프로그램 참가자는 200여 명으로 9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에 비해 참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도 적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다 보니 우리 환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시고 전문가들은 치매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외된 대상자들이 있는지 좀 더 열심히 발굴해서 현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이라고 선언한 만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의 징계 논란이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확정 전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보류 권고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2일 징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부당한 중도 상환 수수료나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은행이 대출 실행일 3일 만에 고객이 철회한 대출의 2%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다 시정 조치됐습니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누락해 높은 대출 이자를 받다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달 들어 9건의 대출 관련 부당 처리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 전북은 전체 취업자 93만 3천 명 가운데 농업이 16만 8천 명으로 18%를 차지했고 교육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점 순이었습니다. 농업은 경기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도 단위에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전북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12쌍의 장애인 부부가 늦가기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20회 꿈들의 장애인협회 합동 결혼식은 하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학교에서 작물을 키워보는 스쿨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협전북본부는 도내 40개 학교에서 매주 방울토마토와 벼 키우기,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봉준 장군 순국 12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봉준 장군 기념사업회는 오늘 정읍시 이평면 조소마을 전봉준 단소에서 추모제를 열고 압제와 외세에 저항해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장군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형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기념재단을 이끌며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에 활동 보조 서비스와 각종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후 도청에서 연금공단까지 6.3km를 행진하며 장애인 활동 보조의 본인 부담금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익산 인화동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안구가 파열되고 목뼈 일부가 부러진 유기견이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진단 결과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